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뮨온시아죠. 자, 이뮨온시아, 최근에 그냥 시장도 안 좋지만 신저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자, 이뮨온시아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자, 이뮨온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유한양의 연구개발 자회사로 설립된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2025년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당당히 입성했어요. 자, 이뮨온시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암세포의 가면을 벗기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나뉘죠. 첫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IMC001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둘째는 암세포의 Don't Eat Me 신호를 차단하는 IMC002 차세대 면역관문 억제제들이에요. 결국 이 회사는 자체 공장에서 약을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죠.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의 가치를 높인 뒤 글로벌 거대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해서 막대한 계약금과 로열리티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대형 기술주 중심의 수급 속에서 잠시 소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주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렸고 현재 치료가 어디일까? 현재 보면 주가는 얼마요? 3,300원. 오늘 또 하락하면 3,350원까지 밀렸어요. 52주 신저가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겨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아스코 2026 같은 큰 하락 모멘텀도 있었는데 대체 왜 이럴까 싶을 텐데요. 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유중이에요. 지난 5월 진행된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입니다. 당시 주가를 움직인 핵심 지수를 보면 최종 발행가가 얼마요? 4,860원으로 확정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모집 금액인 1,054억 원에서 818억 수준으로 뭐예요? 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돼요. 긍정적인 해석보다 최대 주주인 유한양행이 150억을 참여를 그대로 유지하며 책임경 의지를 보여주었고, 소액주주를 달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 파이프라인인 IMC001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도 신속 상용화가 가능한 규제 어들을 넘어선 상태죠.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자금 조달 규모가 줄어들면서 향후 공격적인 글로벌 임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잔존하고 있고요. 6월 초에 상장된 유증 신주 물량들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수급적인 압박을 여러분들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직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다? 다음을 여러분들 예상할 줄 알아요. 다음 폭등 좀 뭘까요? 저는 100% 로봇이라고 합니다. 뭐요? 로봇. 자, 왜 제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워비시도 있었고,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워비시, 뭐예요? 이제는 로봇 자동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로봇 자동화에서도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로봇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에 보다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5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미리 사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오늘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종목 이렇게 남겨만 주셔도 제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바로 핵심 종목 무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차트적으로 봅시다. 차트적으로 보면 자, 그냥 오늘도 신저가의 흐름입니다. 신저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신저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월봉을 봐도 신저가고 주봉을 봐도 신저가예요. 그렇죠? 어디 받칠 만한 데가 없죠. 일봉을 봐도 신저가. 결국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기가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여기부터 이만큼이. 그래서 고점, 저점, 절반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바닥을 확인할 때는 여기가 바닥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구간을 찾아야 할게요. 얼마보다 3,900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보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관망의 흐름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뮨온시아는 단순히 낙폭 과대니까 무조건 반등한다, 혹은 유중 때문에 끝났다라고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신규 진입을 노리는 타이밍인지에 따라 여러분이 보셔야 할 대응 기준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뮨온시아의 향후 주가 지지선별, 실시간 대응 구간, 그리고 하반기 숨겨진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담긴 시크릿 노트를 따로 준비했어요. 혼자서 가슴 졸이면서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뮨 아니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